자, 여러분 이제 10강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를 드디어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또 들어주시고요. 자, 108의 기출문제 실기 부분인데 여러분 교재는 293쪽에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설치 안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사이트에 우선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사이트로 들어가서 개인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지만 원서 접수나 기출문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개인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여기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기출문제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 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일정에 맞춰서 또 접수 잘해서 시험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다운로드 요거 눌러주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108회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2번 눌러보시면은 여기 108회 전산회계 2급이라고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여기 첨부 파일 5번은 문제랑 해답지가 나온 한글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첨부 파일 4번은 2교시 해가지고 알집으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은 이 두 가지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운받으시면, 자, 그래서 저는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놨습니다. 자, 다운받아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다운받은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108에 그 다음에 2교시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럼 요거를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각 폴더에 압축 풀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108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요 A형 인쇄를 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 거 요 폴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2교시 폴더가 여기 나와 있죠. 요걸 더블 클릭하시고 TAX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기출문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용 수험 번호랑 이런 것들은 어디 나와 있냐 하면 여기 설치 안내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 안내 파일이 나와 있으니까, 자, 요거 보시고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보니까 2 누르고 하나 2번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이름 입력, 저는 홍길동이라고 가명을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 번호를 잘못했나요? 여기 2번이네요. 1번이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설치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자,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USB를 주면 USB를 꽂아서 그 TAX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하시는 거고요. 이제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 문제 유형을 잘 보시고서 그 본인의 문제 유형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감독관 번호는 여기 보시면 8874번이라고 연습용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입력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수험표에 나와 있는 실제 여러분 수험 번호를 또 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고,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60분 안에 이론과 실기 문제를 전부 다 여러분이 풀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회사 등록을 눌러보시면 하나의 회사만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서 이제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객관식은 15문제가 나오는데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객관식 문항당 여러분이 선택한 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의 문제에 두 개의 답을 선택할 수는 없죠. 선택은 하나밖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조회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실기 입력하는 거는 우리
연습하던 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자, 입력을 하셨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또는 중간에 저장을 또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입력을 한 다음에는 꼭 저장을 완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답안 저장에 USB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저장해 주시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USB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USB를 제출하고 이제 퇴실 하시면 되는 거죠. 시험이 끝났을 때는. 자, 그럼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우리 교재 296쪽에 이론 시험부터 나오는데 실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론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쭉 여기 교재 보시면은 여기 이론은 실기부터 먼저 해보고 할게요. 자, 요 실기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우상사는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3년도가 단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여러분 그 프린트가 돼 있다고 가정하고 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299쪽을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요. 자,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틀린 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보니까 업태가 제조로 입력되어 있는데 제조가 아니라 도소매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시면 되고 종목이 의약품이 아니라 사무기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부천에 있으면 부천세무서가 관할세무서인데 금정으로 잘못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부천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쳐야 될 것만 고치시는 거지 막 주소를 뭐 지운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딱 고쳐야 될 것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이에요. 그죠? 자, 문제 2번은 지우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고 관련된 잘못된 부분을 고쳐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데이터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걸 고치거나 추가 입력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에 보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주시면 이미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틀린 부분만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접대비가 지금 여기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5만 원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75만 원으로 더 씌워서 입력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임차료와 이자 비용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손익계산서에 있으니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뭐 중간에 뭐 칸을 삽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끝에다가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빠진 거 있으면 임차료 해가지고 120만 원 추가 입력해 주시고 또 이자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자 비용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문제 3번 그죠? 자, 첫 번째 거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여비교통비 그죠?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의 적요를 추가 등록하시오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여기 계정 과목 적요 등록으로 가셔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하시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여비교통비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키보드에 F2번을 눌러서 여비교통비라고 입력을 해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그 계정 과목에 코드 번호를 주어진다면 자, 여비교통비 번호가 812번이니까 아무데나 선택하고 812번이라고 누르면 그 해당 번호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비교통비를 찾아주시고요. 자, 요 계정 과목별로 현금 적요나 대체 적요를 등록해서 전표 입력 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요를 등록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대체 적요, 대체 적요 여기 있죠? 대체 적요에다가 3번 눌러주시면 직원, 거기 나와 있는 문제 보시면 직원의 국내 출장비,
예금 인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현금 적용은 우리가 전표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출금 전표로 만약 여비유통비를 입력했다, 그럼 이 현금 적용가 나오고요.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체 적용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출금과 관련된 적용가 현금 적용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거래처 초기 월 메뉴에 계정 과목별 잔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래처별 초기월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 외상 매입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데이터를 다 불러오는데 굳이 다 불러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선택하신 다음에 라라무역에 232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232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해야 될 거는 여기서 F2번 눌러서 양산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양산상사 3,580만 원인가요? 3,580만 원. 이렇게 빠진 것들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재무상태표에 이런 채권 채무의 잔액을 거래처별로 잔액을 입력해서 거래처별 잔액을 2월된 값들을 여기다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거래처 초기 2월입니다. 자, 단기 차입금 한번 볼까요? 단기 차입금 3,600인데 어디 거래처 건지 걸려 있지가 않죠. 보니까 굿맨이라고 되어 있죠. 굿맨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가서 자, 일반 전표 메뉴를 이용해서 다음 거래를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닫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7월 15일 태양상사에 상품 400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에 20%는 태영상사가 발행한 6개월 만기 약수공원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8월 말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날짜 잘 보시고요. 7월 15일이죠. 자, 차변에 자, 우리 상품 판매하고 약수공원 받으면 받으러음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받으러음. 자, 이런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태영상사. 자, 금액은 80만 원이네요. 자, 또 차변에 자, 나머지 320만 원은 외상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태영상사라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320만 원이네요. 자, 그럼 제품을 판 거니까 대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제품 매출, 수익 발생이라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태영상사라고 꼭 걸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걸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 코드를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거에는 뭐 굳이 걸을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8월 25일 날 큰손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는 8월 25일이네요. 8월 25일.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문제 나와 있는 거 추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차변에 들어가시고 자, 보통 예금으로 받았네요. 근데 뭐 어디 은행 보통 예금 통장인지 나와 있진 않으니까 거래처는 생략하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1,500만 원 받았고요. 자, 대변에는 3년 차입 기간이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죠. 그렇죠. 장기 차입금. 자, 이거 누구한테 빌린 건지 봤더니 큰손은행한테 빌렸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문항당 이제 3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번인가요? 자, 9월 5일 날 영업부 사무실에 8월분 인터넷 이용료 5만 원과 수도요금 4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9월 5일로 날짜 변동하시고요. 자, 9월 5일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 우리 인터넷 이용요금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통신비로 하는 거죠. 통신비. 자, 우리 전산회계 2급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시는 게 맞죠. 자, 5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수도요금 낸 거는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수도광열비. 그렇죠. 수도광열비라는 비용의 발생 4만 원. 자, 대변에는 삼성카드로 했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미지급금 이렇게 부채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는 채무니까 삼성카드 거래처 코드를 걸어서 관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월 5일 명절을 맞이해서 과일 세트 30박스를 거기 보니까 싱싱 과일에서 구입하여 매출 거래처에 선물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영수증이 나와 있고.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복리후생비예요, 접대비예요? 그렇죠, 접대비죠. 거래처를 위해서 지출한 거 접대비죠. 자, 10월 5일인가요? 자, 10월 5일 날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해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셔야 돼요. 자, 접대비로 처리해 주시고 금액은 3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여러분? 현금이네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볼까요? 자, 10월 24일 날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5천만 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230만 원을 포함한 5,2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날짜는 10월 24일이니까 그대로 들어가시고 자,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자, 토지 산 거니까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 여러분들 토지 값이 5천만 원이고 토지 취득하는데 취득세가 230만 원 들어갔으니까 이 토지는 얼마에 취득한 거예요, 총? 그렇죠. 5,230만 원에 취득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 다 현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현금 자산의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현금. 자, 여러분 이거 출금 전표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여러분. 11월 2일 날 온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온나라 상사의 외상매출금 30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했대요. 근데 대손 처리하는 11월 2일 시점에서 충당금 잔액이 90만 원이 있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11월 2일 날 자, 우선 대변부터 입력해 볼까요?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 온나라 상사 거를 제거해야 되겠죠. 자산을 없애고 회수가 안 되는 거니까요. 이제 확실하게 회수 대손 확정이 난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 대손이 났을 때 그냥 손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만 원이고 자, 이거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요 받으러옴에 대한 충당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렇죠? 요 금액이 90만 원이네요. 자, 그러고도 부족한 거는 뭐겠어요? 그렇죠. 대손상각비. 자,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을 처리할 때 쓰는 계정 과목으로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된다고 했었죠. 일반적인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런 매출 채권은 판매 활동과 관련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7번인가요, 여러분? 자, 11월 30일 영업부대리 김민정의 11월분 급여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돼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거기 급여 명세서에 보면 급여 금액이 총액이 얼마예요? 420만 원이죠. 그러면은 자, 요거는 11월 30일이니까 차변에 급여라고 비용으로 입력해 주고요. 자, 금액은 420만 원이네요. 자, 4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 원천 징수한 거는
우리 예수금으로 잡는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예수금 63만 5,010원인가요? 그죠? 예. 자, 그럼 나머지 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차인지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요 차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7번 했고 이제 일반조표 입력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12월 15일 날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 7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날짜는 12월 15일인가요? 자,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가 줄어들면 되는 거죠. 자, 거래처는 대한상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문제 보면 금액이 700만 원이래요. 이렇게.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200만 원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대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기록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디 은행이라고는 나와 있진 않죠. 뭐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국민은행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는 건데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상상해서 입력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없는 거는 그대로 빈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반전표 입력 문제를 8문항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패턴이네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잘못돼서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시죠. 8월 20일 날 둘이 상사에서 상품 3,5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현금 지급한 계약금 350만 원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8월 20일자를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자, 8월 20일자에 전표 입력된 걸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현금 선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물건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건데 반대로 해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밑에다가 자, 우리가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선급금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 둘이 상사라고 그대로 넣어주고 둘이 상사 맞죠? 자, 넣어주고 자, 금액은 350만 원이죠. 그럼 350만 원 그대로 입력해주고 자, 대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대변에는 여기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위에 거는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지울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F5번 누르면 이렇게 라인을 삭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앞에 체크박스 눌러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아까 입력되어 있는 거 자체를 더 씌워서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뭐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느낄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기존 걸 지우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문제 5번에 2번이죠. 여러분.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라은행으로 이체한 400만 원은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게 아니라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 부채를 상환한 거였대요. 그러면 9월 16일자로 들어가 보면 9월 16일자로 들어가 보면 자, 이자 비용 차변에 비용 처리해 놨지만 이건 이자가 아니라 차입금을 갚은 거니까 이 이자 비용을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는 어디 은행의 차입금인가요? 나라은행에 갚은 거죠. 그러면 나라은행이라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 뭐죠? 나라은행 그렇죠.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은행 통장으로 준 건 안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5번 잘못되어 있는 거를 수정하는 문제를 두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은 어떤 유형이냐면 기말수정분기 우리 배웠었죠. 그 기말수정분기 하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 6번의 1번입니다. 올해 23년도 4월 1일에 하나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12개월간 차입하고 이자는 차입금 상환 시점에서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적용 이자율은 연 5%이며 차입 기간은 올해
23년도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산분계를 하시오라고 돼. 결산분계라는 건 기말수정분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3천만 원을 차입을 했는데 이자는 내년도 3월 말에 지급하는 거지만, 여기 지금 23년도 12월 말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3천만 원에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여러분 계산기 있으시죠? 저도 지금 계산기 옆에 있는데 한번 계산기 눌러볼게요. 3천만 원에 곱하기 5% 하면 1,500만 원이 1년치, 150만 원이 1년 이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에 이 150을 갚는 거지만, 올해 2023년도 4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9개월이 이미 경과됐잖아요. 그럼 150만 원 1년치를 12개월로 나누면 월에 12만 5천 원이 이자인데,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9개월이 기간이 이미 경과됐으니까 요 9를 곱하면 112만 5천 원이 결산 시점에서의 발생된 이자 비용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비용을 예상해서 차변의 이자 비용, 그 금액이 112만 5천 원이네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거래처 어디 거래처라고 나와 있나요? 보니까 하나은행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은행이라고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걸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지만 채권 채무는 원칙적으로 코드를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인가요, 여러분? 자, 저기 2번 문제 할 차례이죠. 문제 6번에 2번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 이자가 15,000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기간이 경과돼서 발생한 이자가 15,000원이랍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면 우리가 받는 거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자, 우리는 결산할 때 수익을 예상해서 차변의 미수 수익, 그렇죠?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가요? 자, 기말현재 영업부의 비품에 대한 23년도 단기분 감가상각비가 17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12월 31일 날 차변의 감가상각비 170만 원, 대변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70만 원 이렇게 직접 여기다가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여러분 제가 본문 내용 설명할 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기능을 설명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하는 거 그건 쉬우니까 그런 방법은 여러분이 이해했을 거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한번 답을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은, 자, 먼저 내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이런 분계들, 이걸 수동 분계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런 수동 분계들을 다 하고 우리가 매출원가나 그다음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비 잡는 거라든지 퇴직급여, 이런 소득세 비용,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에 해당이 되면 먼저 내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야 될 걸 다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요걸 닫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하는 거죠. 자, 제조기업이 아니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기말상품재고액은 입력을 안 해버리면 이게 기말상품재고가 없으니까 기초상품과 단기매입액이 다 매출원가로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이건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입력하지 않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매출원가로 처리하셔도 매출원가 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했을 때에는 감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니까 뭐 퇴직급여, 이것도 공란으로 두면 이건 기록이 안 되죠. 그 다음 감가상각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손상각도 할 수 있고.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거니까 감가상각비 안에 비품 칸에다가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170만 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7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표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전표를 추가하겠습니까? Yes. 자, 누르셨고요. 요거 닫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사실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입력이 잘 됐을 거니까요. 결산자료 입력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구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결차결대로 해서 입력된 거는 이거는 맞게 잘 됐죠.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결산자료 입력으로 하다 보니까 기말 상품 재고가 0으로 돼서 다 매출원가로 팔려 나간 걸로 돼 버렸죠. 근데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를 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문제에서. 자, 그럼 이거 감점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거는 이건 채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요 금액이 잘 들어갔다면 이 문제는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해당되는 금액만 넣고 추가 누르면 이렇게 지금 문제와 상관없는 것들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맞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기 싫으면,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기 싫다 그러면, 자, 이걸 제가 지워 볼게요. 지운 다음에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쵸? 요거 800번대로 해야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아까 얼마였죠? 170만 원. 그렇죠? 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누계액이에요? 비품에 대한 거니까 이 비품에 대한 걸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해도 정답.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계를 생성해도 정답.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전산회계 2급이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하고 전산회계 1급하고 이렇게 더 상위 급수로 가실 거니까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좀 자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그 상위 급수에 가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정답이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 남은 거죠. 그렇죠?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문제 7번은 문제 4번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놓쳤네요, 제가. 그러면은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위해 창고에 재고 자산을 실사한 결과 기말 상품 재고가 65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매출원가로 처리해 주는 거죠. 이걸 못 봤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지운 다음에, 자, 이거 매출원가도 결차 결대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지우고, 자, 요 문제 두 문제는 풀었고요. 자, 그럼 요걸 닫고, 뭐 안 닫아도 상관은 없는데 닫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1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입력한 데이터가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러오겠습니까? 뭐 아니요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 입력해야 될 게 얼마죠, 여러분? 여기 감가상각비 비품에 대한 게 아까 170만 원. 그럼 이게 결차 결대로 해서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또 문제 4번에 기말 재고 금액이 650이네요. 이거 아까 제가 놓쳤죠.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65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더 없으니까 다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우리 상품 매출원가, 감가상각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이걸 들어가서 12월 31일자에 잘 들어갔나? 이렇게 꼭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니까 아마 들어갔겠죠. 추가를 하셨으면. 뭐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네 문제가 다 맞춰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이네요, 여러분. 자, 문제 7번은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1번 문제. 4월에서 6월에 수석상사에 발행하여 교부한 지급보험의 총 합계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될까요? 거래처 원장에서. 여러분 참고로 결산 자료 입력을 한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서 마감 분기하고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는. 제가 이제 본문할 때는 설명을 드렸지만 시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장부 조회하는 거. 첫 번째는 거래처 원장에 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4월에서 6월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계정 과목은 지급보험의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지급보험을 조회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석상사라는 특정 거래처를 물어봤잖아요. 거래처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다 나오니까 필요한 것만 수석상사 이렇게 걸어주시고, 똑같이 수석상사라고 해당 거래처만 조회하게 되면 요 기간 동안에 입력된 요 지급보험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집계돼서 나옵니다. 자, 정기에 1,000만원 지급보험이 있었고 여기 있네요. 3천만원만큼 대변의 지급보험이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죠? 3천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1월부터 6월에 보통예금 입금액은 총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월부터 6월에 계정별 원장으로 조회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총계정 원장으로 조회하셔도 되고요. 둘 다 해볼까요? 자,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1월부터 6월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회하시고, 자, 어떤 걸 조회하시면 될까요? 보통예금 입금액이니까 보통예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해봤더니, 자, 1월부터 6월에 보통예금 입금의 총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차변에 전년도에 2월 된 3,500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요걸 제외한 금액이니까 밑으로 내려보시면 보통예금이 입금되면 보통예금이 차변에 들어가는 거니까 차변 쪽에 누계액에서 전년도에 2월 된 요 금액을 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얼마겠어요? 자, 계산기 있으시면, 자, 여기 보면 1억 2,156만 2천원인데 이 금액 안에 전년도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3,500을 빼게 되면요, 그럼 얼마가 나오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1억 2,156만 2천원에서 빼기, 전년도에 2월 된 거는 이건 전년도에 넘어온 거니까 이거는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8,656만 2천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아니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를 닫고 총계정 원장에서 보셔도 돼요. 그럼 총계정 원장은 월별로 나오니까 이게 더 보기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하시고, 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만 조회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똑같죠, 여러분. 결론은 1억 2,156만 2천원. 이거 이제 3,500만원 전년도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빼면 8,656만 2천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 자, 3번은 어떤 건가요? 자, 1월부터 6월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그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는 총계정 원장에서 월별로 이렇게 금액을 집계해서 보면 한눈에 보이겠죠. 자, 그러면 1월부터 6월에 접대비네요, 여러분. 자, 그럼 접대비 이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13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면 요 기간 동안에 접대비 입력된 거를 다 이렇게 집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물어본 거는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그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가장 적은 숫자가 보이는 건 3월 달이네요. 그죠? 그리고 금액은 그
금액도 물어봤죠? 그럼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27만 2천 원이 답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조회한 값을 시험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메모를 해서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1번은 3천만 원이었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8,656만 2천 원이었어요, 아까. 그렇죠? 이렇게 찾으신 답을 메모해서 옮겨서 입력하셔도 좋고요. 메모해서 옮겨 적을 수밖에 없죠. 이제 복사할 수도 있는데 괜히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메모해서 이렇게 잘 보고 옮겨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답이 뭐였습니까? 3월이었죠. 그럼 여기 3월, 그 다음 금액이 아까 27만 2천 원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해답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객관식 문제는 문제를 풀어서 그 해답으로 여러분 푸신 그 답을 여기다가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선택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자, 다 하셨으면 요거 닫기를 눌러 주시고, 자, 확인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대로 USB를 뽑아 버리면 저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마지막에 입력한 게 있으시면 답안 저장을 눌러서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 USB가 꽂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집에 뭐 USB가 하나 놀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USB에다가 그 압축품 파일을 넣어서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이렇게 USB를 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오바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좀 덜 긴장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자, 답안 작성 눌러 주시면은 저장이 되는 거죠.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시면은 이건 USB가 이제 안 꽂혀 있다 보니까 뭐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됐다 이렇게 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USB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한 다음에 아차 하고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어서 이걸 고쳤어요. 그러면 저장을 안 하면 그 고치기 전 걸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입력하셨으면 한 번 더 저장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 USB를 빼서 USB를 제출하고 시험 문제지는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들고 나오게 되면 그날 뭐 저녁쯤에 그 답안이 올라오게 돼요. 가답안이. 그럼 그 가답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저랑 처음 푸는 기출문제인데, 자, 이제 전산회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고, 뭐 공부를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할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시험은 어렵고 지치고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연습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